지금까지는 요 EV3의 하만 카돈 순정 옵션에 대한 사운드 특징,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도출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사운드 조작법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 소리에 좀 순도 있는 재현을 위해서 트위터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EV3죠. 트렁크 공간도 누르고 이쪽에 오디오 옵션 있는 차는 7인치 우퍼가 있죠. 우퍼 박스입니다. 그 바로 아랫단에 이 차에 파워 앰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워 앰프가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들이, 이게 우퍼 선이죠. 스피커 선. 이 선이 이리 왔겠죠. 예. 파란 거, 빨간 거, 뭐, 이렇게, 예, 브라운, 화이트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보이스 코일 2개입니다. 보이스 코일 2개라서 선이 총 4가닥입니다. 보이스 코일 하나에 스피커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고 보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게 빨간 게 위에 있죠. 빨간 게.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체크만 해주면, 나중에 안에 깔리겠죠. 바쁘게 하다 보면, 아래 위, 하네스가 똑같다면, 거꾸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내고, 이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피복이 있죠. 이 피복을 다 벗겨야 되겠죠. 피복을 벗겨내고, 이 벗겨내고 다시 또 씌우면 되니까, 이 벗기는 거는 그게 뭐 문제 안 되는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인 거. 뚜렷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건 지구상에 존재하기 힘든 음악인데, 그러한 성향의 사운드가 나오려고 합니다. 히토류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좋으면 그 가치가 더 비틀바라고, 시스템이 적당한 소규모면 똑같은 양의 히토류 개별이 들어가도 그 가치가 반쯤 발휘하겠죠. 그럼 나는 반쯤 발휘하니까 안 넣어. 그러면 안 넣으면 되고, 반쯤이라도 발휘하니까 너무 좋네, 나는. 넣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대량의 히트로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되겠죠. 조금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데 대량의 히트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히트로 케이블에 100만 원어치를 써서 이 차 소리를 좋게 하느냐. 나 히트로 케이블 싫어. 됐고. 스피커 100만 원짜리 앞에 넣을래. 딱 넣었다. 2대가 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해보면 뭐 제 개인으로서는 100에 100 히트로 케이블 100만 원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넘게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EV3 4옴이네. 뭐 3옴 되네. 그럼 스피커 맞으니까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여기 조수 같은데? 조수 같은데? 있어? 조수 안 문자. 그러면 보이나? 콘지 보이나? 앞으로? 고음 소리 나는지 살짝 대볼래? 고음 소리 나는지. 고음. 오케이. 그럼 뭐,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불었습니다. 스피커 불었습니다. 빨간 선이 스피커 불어서 일단 연결을 하고. 네, 그럼 이제 전원선을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는 설리버를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 지금 흐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잘라서 이쯤에 이렇게 작업이 다 됐죠. 이 차가 EV3죠. 이쪽에 위에 서브우퍼 7인치 우퍼 인클루즈가 있고 그 하단에 옵션 하만 카돈 앰프가 있는 겁니다. 6채널 앰프고 서브우퍼는 듀얼 보이스 코일이라서 토탈 7개의 보이스 코일이 존재하는 거죠. 프론트 센터 스피커 하나, 프론트 도어에 6인치하고 1인치가 한 채널로 묶어져 있고, 라이트 6인치, 1인치에 한 채널 묶어져 있고, 리어 도어 레포터 하나, 라이트 도어 리어 하나.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이다. 한 채널로 봐야 되죠. 토탈 지금까지는 요 EV3의 하만 카돈 순정 옵션에 대한 사운드 특징,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도출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사운드 조작법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 소리에 좀 순도 있는 재현을 위해서 트위터를 이제 교체하는 과정에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죠. 지금 상태에서 대기 소리 좋습니다. 이게 순정 오디오 조작을 잘 맞추고 그리고 트위터 교체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스테이지를 좌우 고르게 또 저 멀리 넓게 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면 이제 톤 밸런서 아까 설명했듯이 각 악기들의 소리의 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톤이라고 얘기하죠. 베이스 악기는 베이스 악기대로 톤이 있고 사람 목소리는 남자 톤은 굵고 여자 톤은 가늘고 그렇죠. 기타도 이제 이게 하이 톤이 있고 로우 톤이 있고 이게 그 톤 음상의 굵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톤의 그 어떤 밸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스 기타는 웅 나오고 뭐 중간에 사람 목소리는 엥 나오고 그러면 톤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거 조작법으로 인해서 거기 묘수가 있었죠. 조작 방법. 그거로 인해서 톤을 맞추고 전체적인 톤, 저음, 중음, 고음 톤을 맞추고 스테이지 좌우 무대 폭을 넓히고 좀 더 멀리 고르게 대시보드 위에서 악기 소리들이 행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또 트위터를 교체했죠. 그러므로 해서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무대도 넓어지고 전체적인 톤 밸런스도 맞고 또 운전석 계기판 위주에 형성되어 있던 그 압축된 그 음악 악기들이 이제 센터와 운전석으로 조수석으로 이렇게 잘 펼쳐졌죠. 해상도가 높고 입체적으로 들리고 거리는 돼서 좋은데 소리의 악기 질, 소리의 품질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기존 스피커의 어떤 그 수준과 그리고 순정 오디오의 그 수준, 음악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 등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품질 향상은 고음은 조금 나아졌으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그 품질은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품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헤르츠 케이블입니다. 헤르츠 케이블을 중간에 삽입함으로 해서 이 헤르츠 케이블을 통해서 스피커 소리가 전달되고 이 헤르츠 케이블을 통해서 순정 앰프에 전기가 공급됨으로 해서 소리의 품질이 고급화된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스테이지, 아까 설명했던 무대감을 형성시키고 좀 더 멀리 보내고 그리고 좀 더 해상도 있고 차분하고 매끄러운 소리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헤르츠 케이블의 어떤 기본적인 장착하는 이유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이제 할 겁니다. 이 차를 통해서. 그 헤르츠 케이블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 파란색. 빨간 거는 스피커 플러스, 파란 거는 스피커 마이너스. 이쪽은 순정 파워 앰프 전원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헤르츠 케이블입니다. 이 헤르츠 케이블이 짧지만은 이 짧은 그 구간을 어떤 신호나 전기가 진행함으로 해서 헤르츠 케이블의 특성이 살아납니다. 그 특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몸소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케이블로 인해서 어떤 소리에 그 좋은 변화가 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음악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 차의 스피커 개수 그리고 채널 이거는 제가 요 뒤에 우선에 분해를 했습니다. 그 파워 앰프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좀 있으면 이게 어떻게 채널로 나눠져 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또 그리고 여기서 어느 선이 프론트 고음 스피커 선이고 어느 선이 센터 스피커고 리어 도어의 스피커인지
확인하는 것을 또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을 찾는 방법, 또 이 앰프가 몇 채널인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우퍼가 여기 있죠. 6인치인데도 통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클로저가 커서 베이스가 아주 풍성하다. 6인치보다 7인치쯤 되네요. 7인치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작업할 건데, 작업하기 전에 일단은 헤르츠 케이블을 넣기 전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그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헤르츠 케이블 장착한 이후에 또 똑같은 사운드를 들어볼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청취해 볼 겁니다. 그러면 EV3죠. 트렁크 공간도 누르고, 이쪽에 오디오 옵션 있는 차는 7인치 우퍼가 있죠. 우퍼 박스입니다. 그 바로 아랫단에 이 차에 파워 앰프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워 앰프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선들이, 이게 우퍼 선이죠. 스피커 선. 이 선이 이리 왔겠죠. 예. 파란 거, 빨간 거, 뭐, 이렇게, 예, 브라운, 화이트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보이스 코일 2개입니다. 보이스 코일 2개라서 선이 총 4가닥입니다. 보이스 코일 하나에 스피커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고 보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이게 빨간 게 위에 있죠. 빨간 게. 그러면, 요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체크만 해주면, 나중에 안에 깔리겠죠. 바쁘게 하다 보면, 아래 위, 하네스가 똑같다면, 거꾸로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내고, 이게 맞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피복이 있죠. 이 피복을 다 벗겨야 되겠죠. 피복을 벗겨내고, 이 벗겨내고 다시 또 씌우면 되니까, 이 벗기는 거는 크게 뭐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벗기야 작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칼보다도 뭐 가위가 좋네요. 이렇게 해서 떼내고, 그러면 요놈도 이제 좋은 재료로 해서 이렇게 피복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원도 있고 하니까, 전원선에도 헤르츠 케이블을 물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다 벗게 되죠. 왜 이렇게 피복을 많이 씌워놨느냐? 외부 차폐. 외부에 모든 정장기기가 돌고 하면 파장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파장이 때려서 그 소리가 앰프 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톰하게 씌워놨죠. 잘한 겁니다. 그럼 이 정도 해서 잘 씌워진 이건 나중에 다시 셀료랑 하고, 그러면 이제 선을 이리 해보면, 스피커 선과 전원선, 스피커 선보다는 이제 전원선이 두껍겠죠. 통상 전기는 두꺼우니까. 그리고 스피커 선은 여기 보면 새끼처럼 까놨죠. 이렇게. 요 까난 것들이, 요거는 지금 피복이 씌워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오는 데이터선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 데이터선. 요렇게 까져 있는 거 있죠. 요것들이 10중 8구는 스피커 선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 거는 안 까져 있죠. 요거는 스피커 선이 아니고 다른 통신선입니다. 그러면 까져 있는 게 요 한 세트. 요거는 너무 얇아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빼고, 너무 얇으니까 한 선, 두 선, 세 선, 3개가 여기 있고, 요거는 아마 전기 3가닥씩 들어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앰프에 전기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 3개. 그러면 이쪽에 3개 있으니까 이쪽에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이렇게 떼보면 또 한 가닥 있죠. 그것도 빨간 거 또 있죠. 또 있죠. 총 4개네. 스피커가 4개. 그럼 요게 얇은 거 이건 아니다 치고, 이렇게 굵어야 되는 게 스피커 선언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요 3개, 스피커 3개, 여기에 스피커가 4개, 그럼 7개죠. 7개인데, 아까 제일 처음 먼저 말했죠. 요거는 듀얼 보이스 코일이라고. 이게 설계에 따라서 싱글 보이스 코일을 쓸 수도 있고, 듀얼 보이스 코일을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는 주로 듀얼 보이스 코일을 씁니다. 그래서 얘도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보면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거, 파란 거, 브라운, 화이트. 그럼 여기 보이죠? 빨간 거, 파란 거, 브라운, 화이트. 블루, 레드, 화이트, 브라운. 요거 알겠습니까? 그럼 맞나 확인해야 되겠죠? 맞나 안 맞나? 그럼 뭐 스피커는 저항이 있죠. 2옴에서 보통 6옴. 차에는 보통 2옴에서 6옴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 저항기 화면 크죠? 보이죠? 이 저항기를 가지고 먼저 자르기 전에 확인 사살한 거지. 과연 이게 스피커 선인가? 안 그러면 어떤 데이터 선인가? 아니면 전기 담아 불 들어오는 거 선인지. 이 대로돼. 이 대로 LED 불 선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쿡 자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맞춰놓고 이렇게 맞추고 요래 하면 이제 제로가 나오겠죠. 맞추고 뭔가 체크할 때 이 저항 기계가 뭔가 쇼트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빠른 거 파란 거 지금 이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차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 요리 핀으로 들어가질라나 핀 구멍으로 안 들어가지면 정상 잘라야 되겠죠. 맞다고 보고 잘라야 됩니다. 안 되네. 이 커서. 그러면 100% 맞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냥 이게 영상 찍을 때 후둑후둑 이러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고. 그래도 이제 뭔가 선을 자를 때는 두 가닥을 동시에 꾹딱 자르지 말고 왜? 이 두 가닥이 하나는 전기 플러스 하나는 전기 마이너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같이 푹툭 잘라버리면 쇼트 되겠죠. 그래서 알지만은 그래도 습관적으로 한 가닥을 탁 자르고 또 한 가닥을 탁 자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거 피복을 벗겨서 이 피복을 벗겨서 과연 이게 스피커 선인지 이제 확인을 제가 이게 벗기기 좋은 자그마한 그 리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이핑이 되어 있어 가지고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이제 벗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가 안 나오니까 요쪽을 화면 잘 보이게 잘 안 벗기지네. 예, 나중에 청소할 요령하고 예, 그 다음에 하고 그러면 벗겼으면은 일단은 돌돌 까주고 예, 그러면 이기라고 봤을 때 지항 찍어 보면 되겠죠. 2옴이나 뭐 4옴 놓으면은 100% 맞습니다. 지항기 보십시오. 2.6, 2.6이죠. 그럼 뭐 3옴 이랍니다. 2.6, 2.7 이라면 반올림 해서 그냥 3옴짜리 보이스 코일이다. 그럼 뭐 확실히 맞죠? 그럼 3옴이면 이게 이제 확실히 맞나 이제 확인 사살. 완전 확인 사살은 어떻게 하느냐? 요 건전지 있죠? 요 우리 9V 건전지입니다. 요거 보이죠? 요 9V 건전지 여기 좀 좋습니다. 쓰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톡 꽂아갖고 온 하면 불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이리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리 안 할 때는 요 샀죠? 그냥 아무 데나 사면 됩니다. 사가지고 요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 하나에 마이너스 하나 대보면 소리 나죠? 네,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좀 9V인데 암페어가 센 거, 에너자이저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꺼졌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크죠? 빡 움직이죠, 스피커가. 앞으로 튀죠. 그럼 다시 선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극성 마이너스 바꿔가지고 플러스를 뒤로 가죠. 뒤로 갔다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나왔을 때.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면 뒤로 쿡, 전기를 빼면 원상복구. 그럼 이 형태는 건전지 플러스가 스피커 마이너스에 물린 겁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 넣으면 앞으로 튀죠. 앞으로 나오면 원상복구. 전기 들어가면 앞으로. 이게 DC 전류이기 때문에 DC 전류. 배터리는 DC 전류지 않습니까? 스피커는 소리 날 때는 팍 움직이죠. 소리는 AC 전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팍 움직이죠. 그러면 소리 나는 겁니다. 북 떨듯이. 문풍지 떨듯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건전지 플러스가 요 노란기인데 이래 해서 빨간데 물려가지고 이래 했을 때 앞으로 탁 튄다. 그러면 이 스피커 빨간기 보이스콜 하나의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 지금 똑같은 선 있죠. 브라운하고 화이트 또 잘라 보겠습니다. 잘라서 이게 맞나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그럼 어느 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지 여기 보면 포지션이 있겠죠. 포지션 이게 빨간 게 플러스였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갈색이 플러스인지 브라운이 플러스인지 화이트가 플러스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안쪽이 마이너스일 수 있는 겁니다. 갈색이 플러스라고 보고, 그러면 이 브라운을 건전지 플러스에 물리 가지고 대에 보면 앞으로 튀면 제 생각이 맞겠죠. 뒤로 튀네요. 뒤로. 그러면 내가 잘못했네. 갈색에다가 브라운에다가 플러스를 물리고 흰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물리야 되는데, 건전지 마이너스 앞으로 튀죠. 예. 흰 선에 건전지 마이너스, 브라운에 건전지 플러스. 전기 넣으니까 앞으로 튀죠. 그러면 극성이 바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브라운, 갈색이 스피커 플러스, 보이스 쿨 두 개 중에 하나 플러스, 이쪽은, 빨간 색깔이 플러스. 그러면 이제, 요 헤르츠 케이블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냥 요걸 서져 지나가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 툭 잘라서 이리 연결하고 이리 연결하면 끝입니다. 신호가 이리 지나감으로 해가지고 헤르츠 케이블, 이 안에는 히토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토류 종류가 많은데 특수한 히토류 중에서도 특별한 게 있습니다. 구리에서도 고급 구리가 있고 중간 구리가 있고 일반 산업용 구리가 있는 거죠. 우리 전기줄에 하는 거 집에 전선에서 있는 구리가 있고, 음향에서 있는 구리가 있고, 하이파이에 고퀄리티 하이파이에 쓰는 구리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구리도 등급이 있습니다. 히토류도 등급이 있다. 돈 차이도 빵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히토류가 이 속에 있는데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개발자, 제작자가 알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토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는 순간 그 히토류의 음의 특징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제작자의 말에 의하면 스피커 콘지가 이렇게 움직였죠. 움직일 때 빵 때리면 이렇게 빡 움직이다가 신호가 안 들어갈 때도 어벌거리죠. 이 스피커가 한번 떨리면 퉁, 쉽게 말하면 퉁, 네, 앰프에서 퉁 하고 나서 하라고 신호를 안 넣는데도 그냥 앰프에서 퉁 신호를 넣으면 스피커 지원체에서 어벌을 한단 말이죠. 설레베드로 설명하면. 그러면 앰프 신호가 들어갈 때 퉁 하고 나 앰프에서 분명히 끝냈는데 얘가 조금 전에 탄력에 의해서 어벌 하다가 또 퉁 하면 퉁 쳤다가 또 어벌 퉁 이란단 말이죠. 그래서 퉁 하면 탁 서야 되는데 어벌 살아있단 말이죠. 그 소리가 그 다음에 퉁 칠 때 음의 순도를 많이 떨어뜨리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어벌거리는 그 스피커가 움직일 때 스피커에는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고 자석이 있죠. 자석과 이게 구리가 감겨 있을 때는 우리 사람 손으로 움직여도 전류가 발생하죠. 전류가 막 움직이면 전류가. 그래서 스피커가 움직이는 이유는 앰프에서 전류를 보내기 때문에 보이스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는 순간 자석이 있어갖고 쿵 합니다. 그런데 이제 쿵 안 할 때도 그 탄력에 의해서 오락가락 거릴 때도 자연적으로 스피커 자체에서 전류를 생산하게 되죠. 약하지만 그 전류를 보고 역기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전력은 둥 밀 때 전력이고, 역기전력은 지원체에서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력을 말합니다. 역기전력. 그 역기전력이 파워앰프, 이 파워앰프가 오롯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면 통 보내야 되고, 또 역기전력 감당하다가 톡 보내야 되고, 일이 많고 전기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히토류 성분이 역기전력을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베이스가 탕 치고 났을 때 좀 더 쫀득하게 탕 치고 탕 칩니다. 탕 이게 아니고 탕 이런단 말이죠.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 전기 신호가 원 신호가 정확하게 스피커를 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음 신호가 오도록 준비가 금방 될 수 있죠. 그래서 깨끗한 베이스음을 낸다, 이리 보면 되고, 그게 중음에도 고음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리의 순도가 좋아진다, 이리 보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역할이 그 역할이죠. 그러면 그거 말고도 히토류 성분이 묻혀 있는 이 케이블에 원자, 전기 에너지가 지나갈 때 히토류를 타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구리도 좋은 구리와 나쁜 구리, 고급 하이파이 기기에 쓰는 구리가 성분이 다르고 비쌉니다.
그 바이파에 쓰는 구리가 음질이, 품질이 억수로 좋습니다. 들으면 그냥 곱습니다. 싸구리 기기 전기를 쓴다, 구리. 소리가 좀 날립니다. 가볍고. 시원합니다. 그게 이제 음향 기기에 이 내부에 콘덴사도 있죠. 콘덴사가 뭘 썼느냐에 따라서도 소리가 곱게 나고 날리게 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콘덴사, 좋은 재료를 쓰게 되면 비싸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완성을 지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앰프를 배냉 줄 수는 없고 외부에 다른 스피커를 좀 좋은 거, 또 아까 전에 콘덴사 투닝, 또 이러한 제품들을 넣어서 이 품질이 제로 상태로 있지만은 이 나갈 때 품질을 또 한층 높여준다. 외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요 장착해야 되죠. 요게 이제 빨간 거는 플러스 스피커, 파란 거는 스피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파란 거, 여기 파란 거죠. 파란 거는 요렇게 이제 구멍이 뽕 뚫기가 있죠. 그래서 요 구리를 빼빼 깠죠. 구멍이 크죠. 얇고. 그래서 좀 많이 까서 반 딱 접어가고, 이제 이걸 찝는 압착기가 필요하겠죠. 요런 공구점에 가면 팝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를 탁, 여기 준비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요걸 적당하게 넣어서 지그시 눌리면, 어느 정도 제 팔 툭 보이죠? 요 정도. 그러면 꾹 찢기가지고, 요렇게 짜바라졌죠? 안 빠지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이 조금 전에 구리가 좀 길었죠. 요 안에까지 있습니다. 한 번 더 요쯤에서 한 번 더 이제 두 손으로 적당하게, 너무 꽉막 다다다다다 떨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리가 안에서 너무 많이 눌리지 갖고 쿡 잘려 버립니다. 그러면 배선의 구리가 100%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가 꾹 눌려줘야 전기 전달이 잘 되겠죠. 예. 그래서 너무 꼭 달달달달 할 필요 없고, 일단은 눌렸으면은 배선이 잘 집혔나 좀 전에 확인 사살 했죠. 확인 사살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요것은 이제 금속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요렇게 감아서, 테이핑으로 감아서 좀 예쁘게 좀 감아서, 예, 요렇게 된 거죠. 그럼 뭐 빨간 거는 플러스라 그랬죠. 아까 건전지 테스트로 확인했죠. 그럼 요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요만큼을 길게 까서 접었죠. 그럼 굵으면은 잘 집히겠죠. 꽉 안 눌리도 집힐 것이고, 또 세게 눌리도 잘려 나갈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접은 겁니다. 제가 한번 누르고, 일단은 걸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서 한 번 더 두 손으로 적당하게 그래 당겨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잘 물렸구나 생각하고, 이게 엉성하게 물어버리면 나중에 소리 나다가도 났다 말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절점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다 됐죠. 그럼 뭐 두 조니까 요것도 이제 이 브라운이 빨간 색깔이었죠. 이거는 또 이렇게 좀 눌려서 뭐 이런 종류는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빨이 안으로 들어가죠. 닫으면. 그래야 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요거 이게 보라색 맞죠? 이게 브라운이 눌려주고, 눌려주고, 그리고 흰 거는 마이너스였죠. 네, 이렇게 하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작업비가 샵에서 하면 작업비가 들어가고, 직접 할 수 없으면 이제 샵에서 해야 되겠죠. 헤르츠 케이블은 뭐 저한테 구매도 되지만은 또 이 본사 가오디오 365, 우리가 365 가오디오 365 이래 하면 또 보이죠? 가오디오 365 하면 이 헤르츠 케이블을 만든 제작자 분이 이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서 해봐도 되는 거죠. 예, 끄고
그걸 직접 하면서 또 좋은 소리를 직접 내 손에, 내 손끝으로 작업의 결과물에 의해서 난다. 그러면 기분도 좋겠죠. 그럼 이제 우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요거 연결해야 되겠죠. 주렁주렁 여러 개 있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될 때 빠르게 잽싸게 해결해야 됩니다. 요거는 항상 배선은 또박또박 까서 딱 접고 또박또박 까서 그래야 이제 체결될 때 체결도 잘 되지만 전기가 흐를 때 손실 없이 순도 좋게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래도 흐르고 저래도 흐르고 한 가닥만 물리도 흐르죠. 두 가닥만 물리도 흐르고. 그런데 여러 가닥이 잘 물렸다 그러면 순도가 좋아집니다. 순도 들어가는 순도가 좋아지는 거죠. 소리의 순도가. 요 이제 색깔대로 파란 거, 요 하이트는 마이너스 요도 물리주고. 이렇게 이제 한 방에 하지 말고 한 세트 하고 나면 또 결과를 또 만들어내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고 그래 하면 예, 실수가 없습니다. 다 해놨고 나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확인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안 보인다고요. 이렇게 하나 할 때 확인하고 하나 할 때 확인하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라운이죠. 브라운. 딱 하나 할 때 그때 딱 집중해서 확인하고 확인사살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 했을 때 전문가가 아니라도 실수 없이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짚는 거 이런 거는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찾는 방법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제 영상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건 기술이 아니거든요. 정보. 그리고 뭐 집게 사가지고 눌리는 거, 그 기술입니까? 아니죠. 그냥 정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이소. 근데 왜 그만큼만 하는데도 소리가 틀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 다 했는데, 가리는 까오가 또 물어봅니까? 아, 그때 못 봤어. 그러면 이게 이제 히토류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게 케이블 이름은 헤르츠 케이블이지만은 이 속에 히토류 성분이 있는데, 그 히토류도 등급이 고급이 있고, 고급이라기보다, 정말 극한에 필요한 히토류다. 그러면 그거는, 좀 비싸고, 보편적으로 쓰이는 히토류 성분이다. 그거는 널리 많이 캐낼 수 있고, 추출하는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 대신에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그걸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극한에 쓰는 거, 정말 극한에 쓰는 거는 이게 히토류가 귀하고, 또 그거 정말 극한에 쓰는 그거는 딱 이게 돼야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뭐 로켓 추진하는데 보면 쇠는 녹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자 전기 애자 그건 안 녹지 않습니까? 항아리 불에 구운 거 그것처럼 쇠는 녹아도 항아리는 안 녹죠. 그래서 이제 애자 하얀 거 그게 열에 엄청 강하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엄청 귀하다 애자가 지구상에 나오는 게 많이 없어. 그러면 그거 금띠보다 비싸겠죠, 애자가. 이게 많으니까 싸죠. 근데 애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전련체에다가 야무고, 전기도 또 이렇게 열에도 엄청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인단 말이죠. 이 물질이, 강물질이. 어디에? 산업용에. 근데 정말 이 극한에 필요한 게, 이 히토류 성분이야. 그 히토류 여러 개 중에서 이 A라는 히토류야. 근데 이게 정말 해결책 중에 하나의 재료야. 근데 이게 불행히도 지구상에 채취가 잘 안 돼. 애자처럼 많지가 않아. 그럼 그거는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그 비싼 거를 했는데 그 인프라가 그 만들어서 그걸 사용한 어떤 그 지구상의 어떤 물체가 당연히 우리 지구상 경제에 모든 인프라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지구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느냐, 따라서 그 등급은 천중부지로 올라가겠죠. 금액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히토류가 이 속에 있다. 그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 히토류가 그럼 왜 좋아지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히토류가 주는 그 음악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언선을 쓰면 소리의 어떤 그 색깔이, 조금 이제 밝은 느낌이고 조금 이제 깨끗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보편적인 언선은 부드러움이 없죠. 그 부드러움은 동선이 좋죠. 그것처럼 이제
은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그 특징, 구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 그리고 금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 그러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의 그 무거움과 부드러움, 그 밝음과 깨끗함의 은의 특징, 좀 서쿠고, 구리 너무 비싸니까 구리 좀 좋은 거 넣고, 그럼 구리와 은과 금, 그럼 실버, 골드, 구리, 실버 골드라 그러죠. 그게 우리 카 오디오에서는 굉장히 각광받고 홈 오디오 하이파이에서도 각광받는 소재죠. 비쌉니다. 그것처럼 왜 그게 비싸냐? 소리가 좋으니까. 히토류가 그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이만큼의 소량의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소리, 이렇게 아까 설명했던 좋은 소리에 대한 어떤 표현을, 용어를 쓰면 좋은 소리는 부드러워야 되고 매끄러워야 된다. 또 선명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 탁하면 안 된다. 너무 무거워도 안 된다. 너무 가벼워도 안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그 좋은 소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많이 나열할 수 있는 것이 히토류, 현재 이 헤르츠 케이블에 들어가는 히토류 성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히토류 케이블 성분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소리의 특징을 만들어낸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걸려진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또 어느 쪽 스피커인지 선을 딱 까보고. 많이 써도 안 좋은 거고 적당히 써야 되는 거네. 저 선을. 많이 쓰면 이 성분에 이제 이 차가 넣고 나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알겠죠. 어떤 소리의 성향을 변할까. 엄청 좋은 소리를 성향을 변해서 여기서 좀 더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럼 더 많이 쓰면 되고, 나 됐다 싶으면 뭐 요 정도 쓰면 되고,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차주가 정하는 겁니다. 차주가 음악을 듣는 거니까. 그래 차주가 음악을 듣는 데서 나 아직까지 귀가 상임만큼 안 될 것 같았으니까 상임이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제 귀가 이제 판단하겠죠. 그러면 좀 더 굵은 히터를 케이블을 넣으면 이런 성분이 더 많이 나오겠다.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금액이 비싸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일이 되겠죠. 예. 그러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짜리 진짜 고귀한 앰프다. 이 스피커도 한 200만 원 하고 압축 스피커도 뭐 500만 원짜리고 막 그러는 것도 뭐 히터류가 이거보다 이만한 것들이 막 줄줄줄 들어가면 더 강체가 나겠죠. 소리가.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만한 거를 막 100개씩은 아직 안 넣어봤어서 모르는데 일단은 짧은 것보다 긴 게 들어갔을 때가 더 곱게 소리가 났습니다. 공간감도 훅 커집니다. 공간감도. 소리만 좋은 게 아니고 공간감도 훅 커지면서 뚜렷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납니다. 그거는 뚜렷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거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거. 뚜렷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건 지구상에 존재하기 힘든 음악인데 그러한 성향의 사운드가 나오려고 합니다. 히토류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이 좋으면 그 가치가 더 비틀바라고, 시스템이 적당한 소규모면 똑같은 양의 히토류 케이블이 들어가도 그 가치가 반쯤 발휘하겠죠. 그럼 나는 반쯤 발휘하니까 안 넣어. 그러면 안 넣으면 되고, 반쯤이라도 발휘하니까 너무 좋네, 나는. 넣을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너무 대량의 히토류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되겠죠. 조금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데 대량의 히토류 들어가면 돈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히토류 케이블에 100만 원어치를 써서 2차 소리를 좋게 하느냐. 나 히토류 케이블 싫어. 됐고. 스피커 100만 원짜리 앞에 넣을래. 딱 넣었다. 2대가 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비교해보면 뭐 제 개인으로서는 100에 100 히토류 케이블 100만 원 넣은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달 넘게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EV3 지금 하만 카돈 옵션이 59만 원짜리 들어있는데 사장님 보기에는 넣을 만한 옵션입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차가 방문했을 때 소리는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이제 동영상에 설명했죠. 사운드, 그게 그 시스템, 이게 몇 개 조작 안 되는 거지만 그 조작을 잘 활용함으로 해서 소리가 완전 몇 배로 더 듣기 좋아졌죠. 바둑판의 구석에 코너에 몰려가 죽기 직전인데 좋은 머수를 딱 둬가지고 그만 역전이 되는 그런 거와 같이 조작에 몇 개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것을 좋은 묘수로 활용해서 조작법을 활용하면 좋은 소리 낼 수 있다. 다 모든 차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가 조작법의 기본에서 확연한 벗어난 형태로 했을 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들어봤을 때 기본적인 차와 확연한 차이로 조작 패턴이 봐도 이게 진짜 묘수처럼 해야만이 좋아진다. 그 상태에서 이제 고음을 교체했죠. 고음 소리가 왜 쓱쓱쓱 이 소리가 많이 났으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음 스피커를 비싸지 않지만 2차 시스템보다는 이렇게 2차 시스템이 만약에 60만 원짜리 옵션이다. 그러면 고음 스피커가 한 1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넣었을 때 좋아지는 게 10%다. 아이고 한 200% 좋아졌으니까 그거는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죠. 그렇게 됐죠. 거기서 이제 충분히 모든 스테이지와 아까 톤 밸런스, 톤이라는 것이 뭐냐? 한 번 더 설명하면 작은 북은 작은 북처럼 소리가 탁 나야 되고 큰 북은 큰 북 소리가 탁 나야 되고 또 깽가리는 깽가리처럼 얇게 나야 되고 징은 징처럼 징 하면서 선이 굵죠. 그게 이제 톤입니다. 그 톤이 있는 녹음된 행태, 연주된 그 가수와 연주된 악기대로 나오는 게 톤의 크기대로 나오는 게 이제 톤 밸런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조화롭게 전체 전 대역이 놓을 때 베이스가 너무 징 소리가 너무 크고 북 소리가 너무 크면 강하게 톤은 맞는데 강하게 나오고 깽가리 소리는 저 멀리서 아늑하게 들린다. 그러면 경쾌함이 없겠죠. 깽가리 소리의 크기, 북 소리의 크기, 징 소리의 크기, 작은 북 소리의 크기 이것들이 녹음했을 때 그 당시에 반드시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맞춰서 녹음했을 거단 말이죠. 그대로 재현될 때 그게 밸런스가 맞다 보는 거죠. 그러한 밸런스와 악기들의 톤이 잘 나온다. 이 차가 그렇게 튜닝을 두 가지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신에 이 기기의 등급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일반적인 연습용 학생들이 쓰는 연습용 악기를 가지고 천하의 이제 이거 연주자가 연주를 했을 때, 테크닉은 죽이는데, 이거 뭐, 좀 매료되고, 뭔가 사람이 홀리듯이 싹 빨리지는 못하네. 이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학원 강사쯤 되는 사람이 천하의 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버렸다. 그래, 테크닉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사람이 혼을 싹 휘어잡죠.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EV3를 앞으로 살 사람이 60만 원 주고 하만 카드 옵션을 넣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옵션 안 넣고 그런데 이런 곳에 와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하는 게 좋습니까? 하만 가돈에 하만 가돈에 60만 원은 싼 겁니다. 순정 어디 60만 원 싸고 만약에 EV3가 오늘 차게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조작법. 그러면 그 조작법대로 안 했을 때는 60만 원짜리가 행기 좋은 건지 무엇인지 잘 가치성이 없었는데 어떻게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것을 우리 조작법으로 해가지고 조작의 방법이죠.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다면 60만 원의 가치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리고 히트루 케이블을 장착하려면 원래는 스피커 쪽에 여기 장착하고 도화도 다 열어가지고 도화 쪽에도 장착하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도화도 열어야 되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 앰프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 파워 앰프가 장착되어 있다면 요거 케이스만 탁 열면 여기서 지금처럼 확인해서 스피커 선을 다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히드로 캡을 여기서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감출 수도 있고 이게 도와야 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100몇십만 원도 아니고 하니까 60만 원 정도니까 그냥 이 EV3면 하만 가돈 58인가 59만 원 60만 원이죠. 그냥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우퍼 이게 있어야 좋습니다. 이게 없으면 또 약하죠. 이게 있고 얘의 에너지가 100이라면 20만 빼서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이 들어가면 우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을 넣는 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요 놈이 과연 스피커 선이 맞나 안 맞나 또 확인해야 되죠. 이제 이게 앰프가 맞다고 100% 확신했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말려있는 스피커가 스피커 선이 맞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항을 한번 찍어 봐야 되겠죠. 저항을. 여기 이제 매돔이 나오겠죠. 야 5.2. 그러면 이제 5점 매돔이면 6ohm으로 보죠. 이 저항기가 고장인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6ohm 짜리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 스피커인지 이제 봐야 되죠. 어느 쪽 스피커지? 이뭐 저항기 찍은지 스피커 선은 맞는데 플러스는 우지되고 마이너스는 우지되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건전지 테스트하기. 건전지. 그러면 요거로 탁 해보면 소리 나겠죠. 어디에서. 아이고 놀래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 운전석, 조수석 뒤쪽이죠. 조수석 뒤인데 이것이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이 이제 요쪽에 여기 보면 요 이제 브라운이 플러스였고 레드가 플러스였죠. 그러면 똑같겠죠. 포지션은. 그러나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봐야 되겠죠. 보이나 안 보이나. 그러면 요게 요 도어 트림의 망사 쪽으로 봐가지고 이거 한번 봐보래. 이거 비춰가지고 내가 걷는지를 탁 했을 때 스피커가 뻐덕 할 때 앞으로 튀다가 원산복구 되는지 뒤로 탁 못 맞았다가 원산복구 되는지 그냥 봐봐. 이게 보면 보이지? 측면에서 콘지가 보이잖아. 측면에서 들고 앞으로 탁 튀다가 원산복구 되는지 뒤로 탁 튀다가 원산복구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렌지가 있는 것이 플러스라고 보고 우퍼를 기준으로 해볼 때 패턴이 그러면 들어간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튀다가 뒤로 맞네. 예, 그러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플러스죠. 오렌지가 있는 것이. 예, 그렇게 이제 한 사람 더 있으면 이제 이게 확인이 가능하죠. 9V 건전지는 사면 되죠. 얼마 안 하니까. 센 거 안 사도 됩니다. 저는요, 센 거 산 이유는 지금 촬영할 때 약하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보라고. 그냥 스피커 손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스피커가 엄청 실이 비싸고 이제 민감한 거 있습니다. 민감한 스피커. 엄청 실이 비싸면서 뭐 스피커 콘지가 이제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콘지가 있습니다. 사프하게 생긴 콘지. 그런 거는 9V로 하면은 뻐덕 하면서 손상 올 수 있으니까 이제 1.5V짜리 그런 거로 이제 해야 되고. 그래도 원리 삽부탄 수압부탄 이제 그 스피커이기 때문에 1.5V만 가도 툭툭 합니다. 이런 것들은 뻣뻣하거든요. 뻣뻣해요. 순정 스피커들. 옛날에는 그 실버로 된 거 많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실버는 잘 없지. 옛날에 실버 많았죠. 실버 많았나? 실버 돼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뭔가 매끈하게 생기는 것들. 그거는 이제 그런 것도 난 카오디오는 잘 없었지. 실버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우리 가게에 저 있네. 스피커 한 개, 한 조가 1,000만 원 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종이 재질이잖아. 대개가 이제 종이 재질이 제일 많고 플라스틱보다 종이가 가장 이제 소리 내는 데는 이제 이상적이기 때문에 종이를 많이 쓰고. 그러면 요리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하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또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오렌지가 아닌 거.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하면 이게 그냥 토탈 몇 채널인지 알 수 있겠죠. 채널 수를. 하나 하고 나서 또 이거 또 하고. 오늘 안에 집에 가나? 이거 몇 개만 연결하면 되니까 30분 안에 다 연결되겠지. 좀 약하게 헐겁게 징긴 것 같아서 좀 더 네, 이렇게 당겨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잘 집혔는지. 그러니까 헐겁게 징기면 전기는 통하는데 순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순도. 만약에 순도가 뭐냐, 베이스가 당 했는데 이게 이제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둥 한다든가 또 탕 했는데 당 한다든가 이런 소리를 냅니다. 이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실제 음에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파워 앰프에서 정폭했는데 스피커에서는 음원 소리를 낸다 이 말이죠. 안 좋은 소리, 질이 떨어지는 소리로. 그 순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선들은 항상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최대한 이렇게 압착을 잘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럼 뒤에 끼겠네. 그러면 이거 잘라서 뒤에. 저쪽으로 테스트 해볼거라. 저쪽에 가서 한마디 해보고.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또 확인사슬 안 되더라도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플러스 히트로 케이블은 플러스에 물려주고, 마이너스 히트로 케이블은 마이너스에 물려주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마이너스가 조금 더 강한 겁니다. 이 케이블을 만들 때, 제작할 때.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보면 이제, 잠깐만, 5초 안에 할기라. 노란 색깔이 있는 것이 플러스겠네요. 그러면 노란 색깔이 있는 것을 해보고 시작한다.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오케이. 그러면 요 노란 색깔이 있는 것이 플러스. 앞쪽에도 스피커 컨지가 보이나? 비추면. 노란 거 있는 게 플러스. 크기가 되게 큰데? 아, 큰가? 치는, 되게 큰데 이거. 보이긴 보이는데 되게 커. 한 6.5인치쯤 되는 모양이다. 마이너스. 됐고. 전기 테이프로 써도 됩니다. 전기 테이프로 해도 되고, 여기는 제가 이제 전기 테이프보다 좀 일이 좀 빠르고, 여기 전기 테이프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 돈이 많이 깨집니다. 이런 걸 쓰면. 그래서 그냥 전기 테이프로 하면 됩니다. 저는 비싸도 작업이 빠르게 끝나야 되고, 또 안전한 방법으로 끝나야 되니까, 재료를 비싼 걸 씁니다. 그 재료비가 한 달에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 테이프 쓰는 것보다. 좋은 재료 쓰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잖아.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좋은 공구,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좋은 재료, 좋은 공구 써야 되고. 노란 거를 플러스에 바뀌면 안 되겠죠. 이 작업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그냥 죽음이라 생각하면 돼요. 죽음. 말짱 도루묵이다 그냥. 한 가닥이라도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뭐 좀 직접 한답시고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하나나 두 개 바꿔붙다. 그러면 음의 질이 완전 달라집니다. 히트로 케이블, 이거 헤르츠 케이블 달기라고 했는데, 소리가 와. 난 저 차만큼 안 좋아지지. 이상하네. 내 거는 짝퉁 아닌가? 이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여러 개 자를 때 선이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 맹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라 저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한 가닥이라도 바뀌면 안 된다. 그냥 수술할 때 그냥 혈관 연결하는 게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신경. 예, 음향 기기에서 스피커 선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튜닝할 때 일부러 내가 의도에 의해서 바꾸는 거는 맞고, 근데 의도하지 않는데 지절로 내가 실수로 바꿔버렸다. 나는 바뀌었다 생각 안 해. 왜? 잘했다 생각하니까. 이거 바뀌어 있는데 소리가 이상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겠죠.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차 소리는 안 되는 기다. 이렇게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3개 남았는데 여기 이제 앞에 2개 센터인가 보다. 그러면 앞에 도어의 고음은 이제 중음하고 같이 쓰는 거 같고 맞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색깔이 요상하게 따로 되어 있는 이게 센터겠죠. 그럼 요 놈부터 하나 잘라 가지고 색깔이 이제 벌레하고 검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두 개는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 이거는 이제 세트, LR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마 센터일 것이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일단 깠으면 배선은 국습니다. 구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 차 EV3는 스피커 배선이 생각보다 굵다. 옛날에 뭐 벤츠나 BMW 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 가늘 때 그 차들은 좀 굵었습니다. 선도 까보면 좀 이렇게 좋았고 근데 그건 느낌을 받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플러스가 어딘지 알 수가 없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앞문짝이 보인다 했으니까 그럼 앞문짝 보이는 거를 먼저 해야 그 포지션이 똑같이 진행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알 수 있겠죠. 일단 어느 쪽인지 확인해보고 건전지로 확인. 그러면 다시 건전지 확인하기 전에 요 저항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6옴이었죠. 요거는 3옴이네. 요거는 3옴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잘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내가 다 자르면은 헷갈리니까 하나만 잘라서 요 잘란 것도 일단 피복 벗겨서 스탠바이 해놓고 요거는 색깔이 구리가 아니고 주석이네. 주석 도금된 거네. 아니 뭐 구리와 주석 도금을 이렇게 해놨다. 이 선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게 스피커 선이 아닐 확률도 있는데 100% 맞겠죠. 스피커 선 까진 거 봤을 때. 다른 거는 구리인데 이건 주석 도금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음질 투닝을 위해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주석 도금이죠. 그리고 은은 아니겠죠. 은 색깔인데 은은 아니고 주석 도금을 한 것 같습니다. 주석 도금을 하게 되면 주로 주석 도금하는 이유는 구리의 산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산화될 일은 없습니다. 순정 구리가 생각보다 좋은 기기 때문에 산화되지 않습니다. 한 20년 지나도. 그런데 그 도화도 아니고 실내인데 주석 도금을 한 이유는 주석이라는 성분이 있으면 음의 특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의 특징. 그래서 3호 이건 4.5 이게 도화인갑다. 이게 무시고 제가 이제 제 손가락이 대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제 손이 전달이 안 되죠. (4옴이네) 뭐 3옴 되네. 그럼 스피커 맞으니까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 조수 같은데. 있어? 조수 앞문자. 그러면 보이나? 콘지 보이나? 앞으로? 고음 소리 나는지 살짝 대볼래? 고음 소리 나는지. 고음. 오케이. 그럼 뭐 여기 이제 빨간 선이 보라스입니다. 스피커 보라스입니다. 빨간 선이 스피커 보라스. 일단 연결을 하고 빨간 선 스피커 보라스 연결해 버리고 일단 또 마이너스는 이렇게 파장되어 놓습니다. 가우디오 365 그게 이제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이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소를 헤리지 케이블이 이렇게 넣어줘. 한 박스 안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그리 되어 있습니다. 박스 하나에. 이거는 제가 집었던 거라서 이게 다시 집어넣느라 교체하는 겁니다. 이거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스피커 하나. 그러면 스피커 4개를 물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한 세트입니다. 여기 25만 원 합니다. 스피커 4개를 물리는데 25만 원 한다. 예. 네, 되게 싸고 호가 좋은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마이너스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스피커 4개 물리는데 25만 원. 아이고 비싸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피커 25만 원치 다른 스피커를 넣는다. 그럼 뭐 히토류 케이블 해렸죠? 이 케이블을 25만 원치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뭐 제가 많이 팔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저도 이렇죠. 그럼 25만 원 요거 다 해가 100만 원 아닌데 소리 엄청 잘 나버리면 내가 팔아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런 건 넣지 말고 그냥 스피커 100만 원 하면 다 소리 좋은 게 앞에 투에 넣어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이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탁 넣어놨고 이제 그러면 소리 좋지? 잘 나. 스피커가 아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 소리와 그냥 순정 행태에서 이 히토리 케이블을 100만 원치 넣었다. 아까 저 고음 정도는 바꿀 수 있으니까 100만 원치 맞춰가지고 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죠. 100대를 이렇게 하고 히토리를 헤르츠 케이블을 넣고 100대를 이제 100만짜리 스피커를 넣었다. 그러면 작업비 다 포함한 금액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전문가들이 기가 열빈 사람들이 음악을 딱 청취하고 이제 뭐 등수를 매긴다. 그러면 1등부터 100대를 치는 것도 뭐 90대는 히토리 케이블 100만치 넣는 것이 더 앞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사 입장에서는 스피커부터 바꾸고 히토리 케이블 넣는 게 좋겠죠. 그것도 팔고 이거 넣으면 더 호가 좋을 거니까. 스피커 바꿨으니까. 중공까지. 근데 이제 접근할 때 이제 내가 100만 원치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했을 때 좀 전에 제 방법이 지금 이 차는 100만 원 안 들어가죠. 이 스피커 이제 4개 물리나? 하나, 둘, 셋. 요 4개 25만 원치 물리지 않습니까? 이쪽에 3개 물리죠. 3개. 그럼 뭐 3개 물린 게 2개가 남지 않습니까? 2개가. 4개가, 그러니까 2개 빼면 25만 원이니까 20만 원 좀 되겠죠. 그러면 45만 원치 이제 스피커 케이블이 물리게 되는 거죠. 돈으로 치실 때 그런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내가 이제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것을 또 묶어 빼야죠. 스피커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야 투웨이 스피커 쓸만한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그 안에는 이제 작업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리하고 그러면 요게 이제 헷갈리기 전에 퍼떡 연결해 버려야 되죠. 요것이 빨간 선, 네, 요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 바뀌지 말아 했죠.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작업비는 어차피 뭐 우리가 어디를 뭘 해도 작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오일 교환 해도 작업비를 주고 뭐 뭘 해도 작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제 물건을 팔면 마진이 있으니까 마진에 작업비를 이제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작업비는 또 이제 내가 과연 전문가적으로 내 스스로 작업할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있으니까 또 전문가가 하면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뭘 해도 완성도 높게 작업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작업비라는 게 다 있는 거죠. 많이 남으면 뭐 제품을 팔았다. 많이 남으면 작업비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제품 값에, 제품 이후 값에 보통 그래 합니다. 가전대 가서 오일 교환 막 하는데 이 오일이 얼마짜리입니다. 좋은 거 넣는데 작업비 얼마 주셔야 되는데요. 이러면 기분 나빠서 오일 안 넣지 않습니까? 비싼 건 넣으면 남을 낀데 왜 작업비까지 받아? 이렇게.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오일 사가 갔어. 내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사가 가면 샵에 가전대에서 남는 게 없는데 공짜로 어떻게 해?
작업비 줘야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작업비라는 것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비는 또 별도가 더 들어가겠죠. 뭐, 몇 시간씩 걸린다면 또 작업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뭐, 이제 제품 마진에 다 작업비가 포함될 수 있다. 이제 볼 수 있고,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됐고,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요놈을 정리. 네, 요게 이제 도와서 빛과 이제 레퍼트겠죠. 이게는 아무래도. 그러면 요거는 이제 까만 선 있는 것이 마이너스겠네요. 일단 요거 가서 정리를 먼저 하고. 요 주석. 주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프론트 도어가 양쪽 다. 주석에 여기 뭐 성분을 여기 넣을 일은 없을 것이고, 주석이나 아니면 주석에 가까운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이게 같은 색깔이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하죠. 로듐도 이제 이런 색깔을 냅니다. 이런 색깔을 띱니다. 백검도 이제 이런 색깔을 띠죠. 주석 치고는 좀 이제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주석 뭐 특별한 이제 이게 쓴 것 같습니다. 또 주석이라고 보기는 것이하고, 이제 이 구리가 아니고 이제 프론트 LR만 구리에다가 도금한 거죠. 이제 어떤 강물질을. 그래서 이제 뭔가 소리에 대한 어떤 뭔가 뭐 특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줄래? 그러면 이게 이제 까만기 마이너스라고 보고. 이거 잠깐만 안 켰네. 아이고. 다시 앞으로 뒤로. 맞지? 고. 난다. 그러면 까만기 마이너스입니다. 까만 줄이 있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까만 줄이 있는 거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 쓸 때도 스피커에 데미지 없나? 이제 고음할 때는 조심해야지. 고음에는 이제 콘덴서가 있기 때문에 그 콘덴서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준다. 플러스. 콘덴서가 저항 역할을 하나? 그 이제 빠박 하는 그 주파수를 낮은 거는 안 보내고 높은 것만 보내는 거지. 콘덴서가. 그래도 이제 고음도 비싼 거, 그냥 소프트한 거, 정밀한 거, 그런 거는 손상이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1.5V짜리로 가지고. 다 돼 갑니다. 저 긴 거는 어디로? 전원선. 근데 이거는 EV3는 의자를 탈거해야 되네. 그렇지.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의자, 뒷의자를 볼트를 풀어야 카바를 벗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요게 이제 까만 색깔이 마이너스. 요놈 갈 때는 정신을 딱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절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면 안 되니까. 까만 거 있는 게 마이너스. 그러면 이 차가 스피커가 앞에 센터하고 3개, 뒤에 문짝 2개, 5개, 우퍼 하나, 6개, 6채널. 6채널짜리입니다. 6채널. 트위트까지 8개잖아.
그거는 앰프에서 나가는 채널 수로 볼 때는 안 따지는 게거든. 스피커 개수는 그리 되는데, 그러니까 난 6개인 줄 알았는데. 스피커 개수는, 8개. 그러면, 이제 플러스 연결을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고, 플러스. 하만 카드는 옵션 넣을만 하네. 그렇지. 넣고 세팅만 잘하면 뭐. 그렇지. 처음에는 하만 카드는 옵션 넣고 소리가 안 좋아서 뜯어볼래 그랬다. 진짜 안에 하만 카드는 들었는데. 그까지 속이게 하겠나. 아니 그 조립을 잘못해갖고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 맞네. 소리가 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센터 소리. 자, 이제 건전지 테스트 하기 전에, 요거 이제 저항 한번 찍어보고, 센터 스피커. 센터는 저기 볼 수가 없잖아. 안 보이니까. 센터는 3옴이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보는 거지. 위에 따라가는 거지. 흰기 플러스네. 흰기 플러스. 흰기 플러스. 하고. 흰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까만 거 마이너스. 소리에 센스는 아니다. 히터는 여러 가지 물질을 총칭해서 말하는 말 아이가? 그 희귀한 희, 응. 희귀한 강물들. 그렇지. 근데 영어로 해석하면 또 거기 또 여러 가지, 거기 종류가, 단어가 3개나 돼. 소리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이 소리는 어디서 채취하지? 땅, 돌, 인데서 아니 이거 나라. 추출한다, 이거. 나라. 히터로는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중국밖에 없지 지금. 아니다. 다른 데도 있다. 다른 데 있는데 그만큼 할 자원이 안 돼. 그러니까 몇십 톤을 추출하면은 몇 그램 먹는다니까. 그래. 포스코도 아르헨티나인가 거기 다 채취하고 있잖아. 근데 중국만큼 그거는 그렇지. 채취가 안 되지. 그러면, 근데 이제 고급 히터루가 이제 노는 데가 이제 장땡이지. 비싼 거. 그렇지. 금보다 료돔이 더 비싸듯이, 비싼 거로 막. 요게, 연기를 하고 이제. 흰 색깔. 흰 색깔. 근데 히터를 캐기 위해서 그 소모되는 그 자원과 낭비가 너무 심해. 그리고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고.
이제 하나 남았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 하나, 둘, 세 개. 이제 토탈. 제가 6채널이죠. 6채널인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보이스 콜이 두 개니까 7채널이 연결된 거죠. 만약에 6채널짜리다 그러면 이걸 그냥 두 세트를 사게 되면 스피커 8개를 물주지 않습니까? 이 차가 6채널이라 그러면 두 개 남죠? 그거는 집에 홈오디오에 하모 딱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여기 이제 플러스겠죠? 여기 마이너스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플러스가 이쪽에, (12.5) 12V네. 12.5 12.5 똑같은 겁니다. 한 군데에서 다 오는 거고, 이제 굵은 선 한 가닥보다 이렇게 얇은 거를 이제 세 가닥을 한 거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도. 그럼 잘라서, 예, 자, 요것을 연결할 겁니다. 요것을. 이게 전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전원선을 연결해야 되죠. 연결하는 설리버를 이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전기 지금 흐르고 있죠. 이것을 이제 잘라서 이쯤에 가운데쯤에 잘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정도 해서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크기만큼 길이를 자르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전원을 이제 칼로 좀 벗겨서 네, 놓았죠. 그럼 요것을 이쪽은 전기가 안 흐르는 현재 안 흐르고 있으니까 요렇게 집어서 이 속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집을 겁니다. 손이 좀 기노.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집어넣어 가지고 예, 요렇게 해서 집을 겁니다. 굵으니까 좀 세게 집어야 되겠죠. 이거 전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테이프로, 전기 테이프로 좀 감아야 됩니다. 전기 테이프, 전기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전기 테이프를 충분히 감아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피복 역할을 할 만큼 전기 테이프를 좀 많이 감아야 됩니다. 피복 역할을 충분히 할 만큼
정도 하고 요리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고무 테이프로 요리하고, 자, 이걸 연결하면 되겠죠. 요렇게. 지금 여기는 전기가 통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피복을 벗긴 다음에 요거는 전기가 통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겠죠. 최대한 꼭 집어서 처음 이렇게 감을 때는 좀 당겨가면서 쫀쫀하게 당기면서 한번 싹 감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피복의 굵게 한다는 개념으로, 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피복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전기가 흐르는 부분이라 좀 많이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보호 테이프를 감고, 네, 이렇게 이제 살짝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빨리 잘라야지 늘어짐이 없으니까 요점에서 이걸 잘라버렸네. 다시 연결해야 되네. 이 데이터 선을 잘랐습니다. 이 데이터 선을 잘랐네. 네, 여기 두 가닥이 보이죠. 이게 뭐인 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요 안에 두 가닥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닥 외에는 두 가닥 맞네. 요것을 이제 연결을 잘 해야 되겠죠.
최대한 좀 똘똘 감아서 파란 선 이제 흰 선. 이 선도 잘라서 연결하면 좋겠지만은 정리가 총 4가닥인데 그냥 그대로 두고 요것만 이래 하고 하나, 둘, 3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공급되는 선 마이너스. 안 들립니다. 녹음될걸? 마이크에 응. 떼고 있다. 핀 마이크가 반짝반짝거리면 전달되는 거거든. 접어가지고 이 전기선 결선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 설리버가 어디 갔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네. 그럼 일단 요거부터
카메라도 오줌 먹고 하나 사라. 어떤 카메라를? 오줌 먹고 있잖아. DJI. 지금 핀마이크 그 DJI 거잖아.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서 다시 편집을 핸드폰에서 내가 하기 때문에 막 이 핸드폰에 촬영하는 것도 뭐 편하더라고. 그럼 이리 하고 이거 이제 감아야 되겠죠. 유튜버들은 오줌 먹고 다. 나는 뭐 영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네. 그래 핸드폰도 카메라 화질은 떨어지는 게 아니겠네. 근데 핸드폰에서 편집을 해가 바로 유튜브로 올린 게 이제 어떨 때는 그게 편할 때가 있거든. 이제 하나 남았다. 이렇게 해서 창원에 이제 카오디오 몇 개 없지. 많이 없지. 이제 뭐 딱 오디오 가게들이 이제 뭐 썬팅 용품 뭐 이런 쪽으로 랩핑 뭐 이런 거. 순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그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돼. 그래도 내가 이거 사고 1년 동안 그래도 음악 많이 들어서 스피커 에이징은 됐다. 이제 결선은 다 했고, 그럼 이것을 이쪽 부분은 이 선 정도만 이렇게 이제 요거로 다시 입혀주고, 나는 음악 파일 2테라까지는 필요 없고 1테라 하드 들고 와갖고 테스트 파일보다는 나는 재즈하고 이제 특이한 음악들 있잖아. 그런 애들 좀 추출해갖고 가야겠다. 근데 전부 웨이브로 해놨지. 플래그 아니면 블락하고 웨이브 이런 거지. 플래그 아니면 웨이브지. 그러니까 용량이 크지. 웨이브 그 플래그로 만들면 되는데. 오디오 시스템이 이제 일반적인 차 말고 한 잔 5천 1억 넘어가는 차 있잖아.
그런 거는 이제 파일이 좋으면 소리 음질이 좀 다르거든.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 이제 꼽아 봐야 되겠죠. 이게 파란기 이제 밑에고 빨간기 위에. 그러면 요 부분은 하나 더 요쪽으로 가고 좀 정리를 미리 좀 하고. 빨간 게 밑에 아니었나? 요 표시한 거 있다 이거. 빨간기 전기 배선 있는 게 밑에. 빨간 게 밑에. 어. 여기 이제 전기 배선이 있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밑이라고? 요 표시돼 있다 이거. 아까 매직으로 하나. 요거는 한번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같이 묶고도 간섭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묶어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이쪽에 꽂고, 이제 요것을 휴대폰 충전기도 간섭이 엄청 심하던데. 저는 휴대폰 충전기가 어떤 가서 휴대폰 충전기를 전원 그 케이블 있잖아. 그거랑 같이 이렇게 클립으로 꽂아놨거든.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간섭이 생기는 거지. 여기에서 이쪽에 케이블 타이로 서로 열지할 수 있도록. 닫기 전에 음악 틀어보고 달라. 요리하고 여기다가 이쪽에 같이 한번 묶어주고. 이쪽에는 접착제로 이렇게 하나 더 묶어주고 있다. 좀 짧네.
이쪽에 테이프 하나 주고. 이제는 이 정도면 여기서 하나 붙여줄까. 이게 덧방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 됐네. 이건 안 쓰구나. 원래 그래 있는 게다. 이렇게 작업이 다 됐죠. 이 차가 EV3죠. 이쪽에 위에 서브우퍼 7인치 우퍼 인클루즈가 있고 그 하단에 옵션 하만 카돈 앰프가 있는 겁니다. 6채널 앰프고 서브우퍼는 듀얼 보이스 코일이라서 토탈 7개의 보이스 코일이 존재하는 거죠. 프론트 센터 스피커 하나, 프론트 도어에 6인치하고 1인치가 한 채널로 묶어져 있고, 라이트 6인치, 1인치 한 채널 묶어져 있고, 리어 도어 레포터 하나, 라이트 도어 리어 하나,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이다. 한 채널로 봐야 되죠. 토탈, 그러니까, 도어 4군데, 4채널, 센터하고, 트렁크의 우퍼 2채널, 그러니까 6채널의, 하만 카돈 옵션, 차량입니다. 이제 헤르츠 케이블을 이렇게 장착을 다 했죠. 헤르츠 케이블은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이니까 토탈 7개의 스피커에 물려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긴 거 보이죠? 위쪽으로 올라간 거. 그 긴 거는, 전원, 이 순정 파워앰프의 전원에 이제 물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은 다 끝나고, 이제 음악을 들어볼 겁니다. 이제 음악이 얼마나 질이 좋게 변하나 궁금합니다.